안녕하세요. 소홍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0년 3회, 4회 자,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어떠한 문제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3회 1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20kVA의 단상면압기 세대를 사용하여 45kW 역률 0.8인 삼상 전동기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선이 있대요. 그렇죠. 이게 지금 45kW의 역률이 0.8인 지금 전동기입니다. 자,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선이 있는데, 자, 이 A상과 B상 사이에 60W의 전구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한대요. 점등시키고자 한대. 그런데 변압기가 과부하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몇 개 등을 설치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첫 번째, 등기구수니까 등기구수는 얼마 될까요? 60W짜리를 거기에 대한 사용 전력량으로서 나눠주게 되면 등기구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사용 전력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 전력량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20kVA짜리 단상변압기 3대를 사용한대요. 그럼 변압기 용량은 지금 20kVA짜리고, 한상의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얼마예요? 45kW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무효 전력은 지금 얼마가 됩니까? 무효 전력은. 한상의 지금 유효 전력은 45kW인데, 이게 지금 세대분이니까 이걸 3으로 나눠보니까 얼마가 돼요? 15kW가 될 것이고, 이때 무효 전력은요. 그렇죠. 유효 전력을 알 수 있으면 그 유효분에다가 이 무효는 유효분에다가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값으로 구하면 되겠죠.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그러면 15kW 곱하기 0.8에 대한 0.6으로서 계산을 해보니 이게 11.25 kV가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가 과부하되지 않은 한도 범위니까 어떤 증가된 어떤 유효 전력값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유효 전력은 얼마냐? 변압기 세대에 지금 용량이 20kVA입니다. 그러면 우리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하니까 이게 지금 20이에요. 20의 자승이 될 것이고 제곱근을 없애보게 되면 유효는요. 얼마예요? 15kW에다가 델타 P가 되겠죠. 거기에 자승 플러스 무효가 11.25가 되니까 자승이 되니까 이때 델타 P는 지금 얼마나 얘기입니까? 1.54kW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1.54kW까지는 구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해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델타 결선에서 한 상에만 부하를 접속하면 다른 두 상은 그 부하에 얼마를 부담한대요? 2분의 1을 부담하니까 전체 부하는요. 전체 변압기 용량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이 되겠죠. 그 용량의 2분의 3을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 2.31kW가 되더라 이거예요. 2.31kW가. 그러면 2.31kW니 어떻게 돼요? 60W짜리를 2.31 곱하기 10의 3승으로 나눠 보니까 개수가 얼마가 나옵니까? 38.5등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등기구수는 몇 등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조명을 지금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한 조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9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변압기가 과부하되지 않은 한도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과부하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몇 등을 설치한다? 38등을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이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13번 문제를 보니까 변압기 용량이 지금 1000kVA인 변전소에서 현재 200kW, 500kVA의 부하와 역률 0.8, 400kW의 부하의 전력을 지금 공급하고 있대요. 여기에 350kVA의 컵페이터를 설치할 경우에 당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컵페이터의 설치 전 부하의 합성 역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합성 역률 구할 때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자, 유효의 백분율 값으로서 우리가 역류를 구해요. 그러면 자, 유효 전력을 보시자고요. 유효 전력이 자, 200kW예요. 200kW. 자, 200kW일 때 이때 자, 무효의 값은 얼마냐? 500kV입니다. 500kV예요. 그다음에 400. 자, 유효 전력이 400kg가 됐을 때 자, 무효 전력은 얼마가 됩니까? 400 곱하기 0.8에 대한 0.6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4분의 3이 돼서 얼마가 됩니까? 300k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전체 유효의 합성은 전체 유효는 얼마예요? 600kW가 될 것이고 자, 무효는요. 얼마가 됩니까? 500에 300이니까 800k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역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600의 자승 플러스 자, 800의 자승의 제곱근에 자, 600에 대한 백분율 값이다. 자, 역률을 구해 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자, 60%가 나오더라 이거야. 60%가. 그래서 합성 역률은 자, 얼마가 됩니까? 60%가 되더라. 자,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커패시터 설치 후에요. 자, 이 부분 이제 제가 지워 볼게요. 자, 커패시터 설치 후에 자, 변압기에 과부하하지 않으면서 자, 200kW의 전동기 부하를 새로 추가를 했답니다. 유효분은 지금 200kW짜리를 지금 추가를 한 거야. 원래는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 600kW인데 거기에 200kW 더 추가를 한 거죠. 자, 전동기의 역률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다시 역률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이제 피상전력을 구해야 돼요. 피상전력.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유효는 지금 200kW짜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00kW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200kW를 더 추가를 한 거야. 200kW를. 자, 추가를 한 거겠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콘덴서를 지금 설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무효 전력은 얼마였어요? 500에 kV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300이 나왔죠? 300kV입니다. 800이 될 거예요. 거기에 지금 350kV의 커패시터를 설치했대요. 마이너스에 350의 kV가 되겠죠. 그러면 커패시터 설치 후에 과부하지 않으면서 자, 과부하지 않으면서 200kW의 전동기 부하를 추가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동기의 어떤 무효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의 무효분을 한번 구해 보시자고요. 전체 지금 변압기 용량은 1000이니까 1000의 자승은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는 200 플러스 400 플러스 200에 대한 제곱이 될 것이고 자, 플러스에 여기는 500에 플러스 300에 마이너스 350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무효 성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무효분은 얼마나 나옵니까? 150kB가 나오더라. 야, 이건 어떤 거예요? 변압기를 지금 과부하시키지 않는 조건 하에서의 어떤 무효 전력을 구한 거죠. 그러면 이때 200kW를 추가했을 때 자,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나 나올까요? 자, 유효 200kW니까 자, 유효분을 지금 우리가 200kW를 추가했을 때 그 무효분이라고 하는 게 자, 150kB가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곱의 제곱근이고 자, 200에 대한 백분율 값으로 구해 보니까 자, 역률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80%가 되더라. 그러면 변압기를 과부하시키지 않으면서 200kW의 전동기를 자, 부하를 자, 새로 추가할 때 전동기의 역률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80%가 되더라 이거예요. 80%가. 이해되시겠죠? 자, 이 부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새로운 부하 추가 후에 종합 역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원래는 600이었어요. 제곱 플러스 자, 200kW. 200kW를 지금 추가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유효분이 달라지는 거니까 전체 1000에 대해서 자, 600 플러스 200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백분율 값이니까 여기도 종합 역률은 얼마가 나온다? 자, 80%가 나오더라. 자,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풀었던 11번 문제라든지 1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 여러 번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도 자, 이제 새롭게 또 추가가 돼 가지고 나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좋은 문제이니까 많이들 여러분들이 좀 풀어 보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15번. 자, 동기발전기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전격 전압이 6000V이고 용량이 5000kVA인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계좌 전류가 10A, 자, 무브와 단자 전압이 6000V. 이 계좌 전류에 있어서의 삼상 단락 전류가 700A라고 한다. 발전기의 단락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단락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KS로서 우리가 구하죠. K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으로서 우리가 구합니다. 그렇죠? 단락비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요? 기존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100분율 값이니까 이 부분은 전압 강화에 대한 자, 기존 전압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이게 뭐가 됩니까? 단락 전류가 되니까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 자, 이걸 뭐라고요? 우리는 단락비라고 하더라. 그럼 단락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시험을 해요. 어떤 시험을 합니까?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을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구해 보시면 돼요. 단락비를. 그러면 자, 단락 전류는 지금 얼마입니까? 단락 전류는 700A라고 했어요. 700A. 전격 전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해? P는 루트 3의 V I가 되니까 I는 루트 3 V분의 P가 돼서 자, 얼마입니까? 용량이 5000이에요. 5000 곱하기 10의 3승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이 6000이니까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와요? 481.13A가 나오더라. 그래서 전격 전류가 481.13이니 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1.45가 되더라. 단락비가.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단락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단락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동기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단락비인데 자,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가 단락비예요. 단락비는 클수록 좋더라 이거예요. 왜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우리 단락비를 지금 단락비가 클수록 좋은 이유는 뭡니까? 자, 이래요. 보니까 내가 지금 기기가 가지고 있는 전격 전류가 10인데 단락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자, 100A 전류가 흘렀다라고 봅시다. 그럼 내가 견딜 수 있는 건 10인데 그 10배의 전류가 지금 흘렀다는 얘기예요. 기계 어떻게 될까요? 타요. 못 견딘다고. 근데 동기발전기는요. 그 단락비 10배만큼 어떻더라? 기계가 견딜 수 있더라. 견딜 수 있더라 이거요.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계의 치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계 치수가 커졌다는 얘기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손실이 크다는 얘기는 효율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전압 변동을 보게 되면 자, E-V에 V 곱하기 100으로 구하고요. 또는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전압 강화에 대한 전압의 100분율 값으로 구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자고요. 전압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을수록 좋아요. 전압 변동이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전압 강화 자체가 작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전압 강화 자체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단락비를 어때요? 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전압 변동이 작아지게 되고 전압 변동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안정도가 우수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치수가 크고 손실이 크고 효율이 작게 나오지만 자, 전압 변동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 안정적인 변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단락비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 이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의 전기자 본선의 권수가 적고 자석수가 자, 어떻습니까?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석수가 자, 증가하여 기계의 부피가 커지고 따라서 가격도 상승하고 철수가 풍선이 크므로 효율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압 변동률은 양호하고 과부에 대한 내력이 증가하여 안정도가 좋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락비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 만약에 이런 동기발전기에 관련된 이런 단락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단락비. 자,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구해요. 무브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을 통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감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설계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른 설계감리의 기성 및 준공에 대한 내용이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책임 설계감리원이 설계감리의 기성 및 준공을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첫 번째, 설계 용역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자, 설계 용역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되고, 설계 용역 기성 부분 내역서를 우리가 제출해야 됩니다. 발주자에게. 그다음 설계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감리 기록 서류에 첫 번째, 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 감리 일지가 있어야 된다. 설계, 자, 감리 일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자꾸 반복적으로 보셔가지고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감리 기록 서류에는 설계 감리 일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설계 감리 자, 지시부가 있어야 돼요. 지시부가. 자, 세 번째, 자, 설계 감리 기록부가 있어야 되고요. 기록부. 자, 네 번째, 감리 요청서가 있어야 되겠죠. 설계, 감리, 자, 요청서가 있어야 된다. 요청서가. 자, 다섯 번째, 자, 설계자와 자, 협의사항에 대한 자, 기록부가 있어야 된다. 그 밖에 발주자가 과업지시서상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자, 발주자에게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감리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감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하기 쉽지만 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론상으로서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자꾸 나와 있는 기출 문제 위주로서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2020년 이제 자, 1회 문제. 자, 2020년 4회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보일 수 있지만 문제 자체를 좀 이렇게 꼬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 회차에 이걸 맞힌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정답에 대한 확률이 많이 떨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3상에 자, 6600V 자, 전용 수전 자, 트랜스미션 라인이 되겠죠. 자,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240 스퀘어짜리의 한 선당 저항이 킬로미터당 0.25, 긍장은 1000m로요. 자, 1km가 되겠죠. 자, 수전하는 단독 수용과 일일 부하 곡선을 확인하고 다음 강물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수용과의 부하 역률은 0.9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1 부하 곡선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시자고요. 부하율과 손실계수 1을 손실 적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번씩 풀어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부하 곡선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부하율을 구하래요. 부하율. 자, 이 부하율은 어떤 부하율입니까? 그렇죠? 1 부하율이 되겠죠. 하루 중에. 그럼 부하율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평균 전력과 자, 최대 전력의 100분의 1 값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하율. 부하율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부하의 어떤 변동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니까 자, 우리가 어떤 하루 중에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의 어떤 갭차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 봅시다.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사용 전력량이에요. 사용 전력량. 자,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00 곱하기 자, 4시간이 될 것이고 플러스 자, 2000 곱하기 자, 4시간이 될 거예요. 자, 플러스 자, 3000 곱하기 자,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이 되겠죠. 자, 플러스 1000 곱하기 4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사용 전력량이 나왔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사용 전력량을 이만큼의 사용 전력량을 뭘로?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자, 평균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평균 전력치가 자, 제가 이만큼의 자, 평균 전력이 나왔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1 부하 곡선에 1 부하율은 얼마 됩니까? 이만큼의 평균 전력이고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최대 전력이 얼마입니까? 3000kW예요. 거기에 대한 100분의 1값. 저는 지금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이 수치에 의해서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72.22%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 2번. 자, 손실계수와 이 손실계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보시자고요. 자, 손실계수를 볼게요. 손실계수. 자, 손실계수를 보시게 되면 자, 2번. 자, 손실계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손실계수. 자, 우리 손실계수. 자, H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어떤 일정 기간, 어떤 같은 기간 중에 자,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이 뭐가 돼요? 이거는 부하율이에요. 근데 최대 손실 전력과 자, 평균 손실 전력에 대한 백분율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기준을 다 보셔야 되겠죠. 우리 교재처럼. 자, 1000kW예요. 지금 이게 기준이 지금 1000kW입니다. 자, 이 1000kW에 자, 부하 전류를 제가 I라고 볼게요. I라고 보고 자, 한 선당에 자, 저항을 제가 R이라고 볼게요. R. 그러면 1일 동안의 손실 전력. 자, PL을 자, 지금부터 이제 불러보시면 돼요. I 제곱 R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지금 손실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자, 어떻게 해요 이제? 자, 3상이니까 3배의 I 자승의 R 곱하기 얼마입니까? 자, 4시간이 되겠죠. 4시간. 자, 플러스 3배의 자, I라고 하는 게 1000kW를 지금 I라고 했어요. 2000kW니까 2배의 I의 자승이 되겠죠. R 곱하기 얼마예요? 4시간. 자, 플러스 자, 3배의 I의 자승 곱하기 R 곱하기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자, 3의 I 자승의 R 곱하기 4시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배의 I 자승 R 곱하기 총 합이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132가 되더라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자, 우리가 평균 손실 전력을 구해 보니까 3배의 I 자승 R 곱하기 131을 24시간으로서 나눠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오냐? 3배 I 자승 R 곱하기 5.5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 자, 평균 손실 전력은 3배의 I 자승의 R 곱하기 5.5가 되더라 이거예요. 최대 전력 손실은 얼마입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배 자, I 제곱 R이니까 얼마 돼요? 9배가 되겠죠. 그러면 3배의 I 자승 R 곱하기 9가 되겠다. 거기에 대한 백분율값 I 제곱 3분 3 약분이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61.11%가 나오더라. 자, 이해되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이 문제도.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3번이에요. 자, 이를 손실 전력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지워볼게요. 이를 손실 전력량을 구하래요. 자, 이를 손실 전력량입니다. 그러면 이를 손실 전력량 어떻게 구합니까? 자,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3배 I 자승에 R로 곱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아까 우리가 PL을 구했어요. PL 3배의 I 자승 R 곱하기 얼마예요? 132가 되겠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3배가 될 것이고 전류는요.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6600이에요. 6600.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역률은 지금 얼마입니까? 역률은 자, 0.9예요. 0.9에 대한 자, P. 자, P가 얼마예요? 자, 얼마가 됐습니까? 아까 자, 기준을 얼마로 줬어요? 1000kW가 지금 기준이 된 거죠. 1000kW. 자, 그러면 여기는 1000이 되더라 이거야. 1000. 자, 1000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분.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1000kW 부하 전류 I를 아까 기준을 지금 2번 문제에서 구했을 때, 2번 문제를 구했을 때 1000kW의 부하 전류를 I 한 선당의 정을 지금 R로 봤기 때문에 자, 여긴 1000이 될 거예요. 1000이. 자, 그렇죠? 자, 곱하기 1000 곱하기 10의 3승이 돼야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항은요. 0.25옴이 됩니다. 자, 킬로미터당 1000km니까 1000m니까 자, 0.2만 곱해 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게 748.2kWh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를 손실 전력량까지 구해 봤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제는 자, 보기에 2번하고 3번 문제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이제 보시라는 얘기죠. 왜? 부하율이라고 하는 거, 부등률이라고 하는 거, 수용률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손실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손실 계수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셨다가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 문제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T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CT입니다. 자, Y 델타로 결선한 주위 변압기의 보호로 비율 차동 계정기를 사용한다면 CT의 결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변압기 결선이 Y 델타랍니다. 이때 제가 CT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 비율 차동 계정기이기 때문에 자, 동작 코일과 억제 코일이 이렇게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이때 자, 비율 차동 계정기는 우리가 위상차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무슨 결선? 델타 결선이 되고 여기는 Y 결선이 되면 되겠죠. 왜? 변압기 결선과 반대 위상차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델타 Y 결선이 되면 된다. 다음에 통전 중에 변류계 2차측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때. 자, 시트입니다. 우리가 이 시트예요. 시트가 있고 자, 여기 전류계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개방을 시켜 보게 되면 자, 전압 자체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에 대한 전류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니까 개방을 시키게 되면 과전압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점검시킬 때는 2차측을 단락을 시키겠죠. 왜? 임피던스가 0이니까 전압 자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2차측을 점검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2차측을 단락을 시킨다. 또는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다면 2차측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락을 시킨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전 전압이 22.9kV고 수전 설비의 부하 전류가 40A입니다. 자, 60대 5의 변류기를 통과하여 과부하 계정기를 시설하였다. 만일 120%의 과부에서 차단을 시킨다면 자, 트립 전류 값은 얼마로 설정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트립 전류 값은 40 곱하기 CTB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60대 5가 될 것이고 곱하기 1.2배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얼마가 됩니까? 4A가 되더라. 그래서 4A짜리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1, 2, 3번.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6번 문제예요. 전력계통의 발전기, 자, 변압기 등의 증설이나 송전선의 신증설로 인하여 자, 단락 지락 전류가 증가하여 송변전 기기에서 손상이 증대되고 부근에 있는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단락 용량의 경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 이 대책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단락 용량의 경감, 단락 용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P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용량으로 구하면 되겠죠. 단락 용량은.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임피던스 기기를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택을 한다면 자, 단락 용량은 경감이 되겠다. 그래서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택하고요. 자, 모성계통을 분리하면 되겠죠. 왜? 분리시키게 되면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되니까? 자,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성계통을 분리 운영한다.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를 우리가 설치를 하더라 이거야. 한류 리액터를.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계통전압을 격상시키고 직류를 연계하고요. 그 다음에 고장전류 제한기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자, 단락 용량의 경감대책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식을 가지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인데 자, 이 9번 문제가 시험 문제에 또 출제가 많이 되곤 해요. 이 부분이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중요한 문제죠.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자, 주어진 규모 및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아파트 동수 세대 동수는요, 이동이 300세대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몇 세대입니까? 자, 150세대가 되겠죠. 1동은 150세대가 돼요. 자, 2동도요, 몇 세대가 됩니까? 자, 150세대가 됩니다. 그럼 총 몇 세대가 돼요? 300세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300세대가. 자, 이때 자, 계단 복도, 지하실 등의 공용 한 동은 자, 1700제곱미터. 자, 2동은요, 1700제곱미터가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조건을 보시게 되면 면적은 제곱미터당 상정부와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30V아고요. 공용 부분은 지금 제곱미터당 7V예요. 세대당 추가로 가산해야 할 상정부하는요. 자, 80제곱이 이하일 때는 750, 150제곱 이하일 때는 자, 1000V. 아파트 동별 수용률은요. 70세대 이하는 65, 초과는 100세대 이하는 60%, 150세대 이하는 55%. 그러니까 지금 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150세대가 되니까 55%를 적용시키라는 얘기죠. 자, 모든 계산은 피상전력을 기준으로, 자, 볼트암페어를 기준으로서 우리가 자, 적용을 시키고요. 역류는 100%로 보고 자,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주 변전실의 1동까지는 150m이고 동 내부의 전압강하는 무시하고요. 각 세대 공급 방식은 110대 220이에요. 그렇죠? 성간전압이 220이고 상전압이 110이라는 얘기예요. 자, 변전실의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 세대로 구성하고요. 동간의 부등률은 1.4, 공용 부분의 수용률은 자, 100%로 좀 적용을 하겠죠. 주 변전실에서 각 동까지의 전압강하는 3%로 한대요. 자, 각 선의 후광전선 간 배선으로는 NR 전선을 사용하고 각 선의 굵기는 325스퀘어 이하로 사용한대요. 이 아파트 단지의 수전은요, 13,200대 22,900에 자, 3상 4선식의 Y계통에서 수전하고요. 사용 설비에 의한 계약 전력은 사용 설비의 개별 입력의 합계에 대해서 다음 표의 계약 전력 환산율을 자, 곱한 것으로 한대요. 그래서 계약 전력에 대한 어떤 환산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1동의 상정 부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 표를 좀 볼게요. 상정 부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볼까요? 세대당의 면적은 50이고 70이고 90이고 110입니다. 세대 수는요 30, 40, 50, 30이에요. 뭐 상정 부하는 지금 얼마입니까? 자, 상정 부하는 지금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상정 부하는 제곱미터당 30V예요. 아파트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어떻게 구해요? 제곱미터당 볼트 암페어니까 제곱미터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얼마야? 30V. 여기도 30. 자, 3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산부하는요. 자, 여기에 가산부하를 볼게요. 가산부하는 어떻습니까? 자, 가산부하는요. 70세 우리가 보시게 되면 80제곱 이하일 때는 750, 100제곱 이하일 때는 자, 10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750이 될 것이고 자, 여기도요. 750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1000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도 자, 10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 보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자, 상정부하. 상정부하는 자, 언제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50 곱하기 자, 요 부분을 곱해 줘야 돼요. 저 부하 밀도를 30을 곱해 주게 되면 자, 볼트 암페어가 나올 겁니다. 볼트 암페어가. 거기에 가산부하 자, 750. 자, 세대수가 총 몇 세대예요? 30세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나와? 67,500 자, 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 자, 여기는요. 자, 70세대 곱하기 30에 플러스 가산부하 75. 그다음에 세대수는요. 40이에요. 75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4,000 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 자, 그다음에 세대 면적은요 90이 될 것이고 거기에 부하 밀도는 30이에요. 자, 그렇죠. 가산 부하는 1000입니다. 세대 수는요 50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85,000 볼트 암페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면적이요 110이고 부하 밀도가 30이에요. 플러스 가산 부하가 1000이고요. 세대 수가 30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와요? 자, 12,000, 12만 9,000 볼트 암페어가 나와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다 더해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49만 5천
500V 암페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공용 부분이 있으니까 공용 면적은요 1700입니다. 자, 1700 곱하기 자 얼마예요? 부하밀도가 7이 되겠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더라? 50만 7400V 암페어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 답은 자, 공용 면적까지 우리가 고려한 상정 부하는 자, 50만 7400V 암페어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2번 문제예요. 자, 2번 문제는 자, 보니까 이동의 수용 부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부분에다가 자, 뭘 곱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수용률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80제곱미터일 때는 30. 자, 아파트니까 30이 될 것이고 가산부하는 750. 자, 여기는 1000. 그다음에 100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 위에다가 자, 이번에 이동에 자, 이제 수용부하입니다. 이동에 자, 이제 수용부하를 구해 보시게 되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자, 보니까 50제곱에 30이고 가산부하가 750이에요. 세대수가 지금 얼마예요? 50이에요. 곱하기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12,500V 암페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70에 곱하기 30 플러스 750이 되겠죠. 곱하기 세대수가 3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85,500V 암페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90이 되겠죠. 90 곱하기 30 플러스 1000이 될 겁니다. 아니, 1000이. 자, 거기에 세대수가 지금 얼마예요? 40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요? 148,000 볼트 암페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110 곱하기 30 플러스 자, 1000에 자, 곱하기 세대수가 30이에요. 그럼 여기는 129,000 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475,000 볼트 암페어가 된대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용부하는 475,000 곱하기 자, 얼마나 돼요? 공용 부하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볼까요? 자, 1700 곱하기 7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다 이제 수용 부하니까 수용률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수용률은 지금 얼마냐면 자, 150세대에 의해서는 55%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곱하기 0.55.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수용 부하가 얼마나 나옵니까? 273,000 자, 150 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1번하고 2번 상정 부하하고 수용 부하는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문제 3번을 보시자고요.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이 단지에 변압기는 단상 몇 킬로볼트 암페어짜리 세대를 설치해야 됩니까? 단 변압기 용량은 여유율 자 110%로 하면 단상 변압기 표준 용량은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수용률. 자, 우리가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부등률이 나와 있죠. 동관의 부등률이 1.4라고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부등률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부등률에 대한 자, 이렇게 볼까요? 부등률 1.4에 대한 자, 아까 1동에서는 총 얼마나 나왔습니까? 총 용량이 495,5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95,500 곱하기 수용률 값을 곱해줘야 될 거란 얘기야. 55%. 왜? 150세대 이하니까. 자, 플러스. 자, 여기는 얼마나 돼요? 자, 얼마나 됩니까? 1700 곱하기 7. 이게 지금 수용부하가 되겠죠. 1동에. 자, 2동은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273,150이 나온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만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여기는 398.27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변압기가 지금 세대니까 한 대의 용량은 어떻게 돼요? 3분의 398.27에다가 곱하기 여유를 준다라고 했어요. 얼마요? 110%, 1.1. 그러니까 얘기하면 얼마 나옵니까? 146.03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 자, 문제에서 지금 얼마를 줬어요? 자, 보니까 75, 100, 150, 200, 300을 줬습니다. 그래서 고로 얼마짜리? 150 킬로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우리가 이제 해결이 됐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전력 공급사와 변압기 설비에 의하여 계약한다면 보니까 3번이 됐고요. 4번 문제. 전력 공급사와 자, 변압기 설비에 의해서 계약한다면 몇 킬로와트를 지금 우리가 자, 계약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150kV 암페어짜리를 선정했고요. 변압기가 몇 대요? 세대니까 얼마짜리 선정하시면 돼요? 450kV 암페어짜리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죠. 자, 그다음 보시자고요. 전력 공급사와 사용 설비에 의하여 계약한다면 몇 킬로와트로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보시게 되면 5번에 설비 용량은요. 얼마나 될까요? 설비 용량은 우선 이 부분을 좀 지워볼게요. 여러분 답을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설비 용량은요. 우리가 얼마짜리 선정을 하냐면 1번에서 우리가 상정부하다라고 하는 게 얼마였냐면 57,400V 암페어였어요. 그렇죠? 자, 플러스에 자, 1번에 1동의 상정부하는 57,400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2동. 자, 2동의 상정부하를 좀 볼까요? 2동의 상정부하는 어떻게 구합니까? 총 상정 용량이 얼마냐면 47만 5천이었어요. 자, 거기에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됩니까? 자, 1700 곱하기 7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나와요? 48만 6,900V 암페어가 자, 상정 부하가 된다. 그러면 설비 용량은 자, 57만 4천 50만 7,400 플러스 48만 6,900을 더해 주시게 되면 이게 얼마가 돼요? 자, 거기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994.3kV 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보시자고. 자, 설비 용량은 994.3kV 암페어가 됐고요. 계약 전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처음은 75kg에 대해서는 자, 환산율이 얼마입니까? 100%예요. 그러면 자, 계약 전력은 얼마냐? 자, 75 곱하기 1이 되고요. 자, 플러스 그 다음 75kW에 대해서는 자, 85%예요. 그럼 75 곱하기 0.85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5kg에 대해서는 얼마가 돼요? 0.7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5kg에 대해서는 0.65가 된다. 그 다음에 300kV를 초과하는 분에서는 60%를 가한다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300kW를 초과했기 때문에 300을 제외한 얼마가 됩니까? 694.3이 되겠죠. 곱하기 0.6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계약 전력은 얼마가 돼요? 660kW가 되더라. 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풀어봤을 때 시간이 한 10분이 걸렸다. 두 번 풀어봤을 때는 시간을 우리가 좀 절약을 시켜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는,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자, 조명에 사용되는 자, 광원의 발광 원리를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발광 원리에 대한 걸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발광 원리에 따른 광원의 분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주광이 있고요. 주광.
자, 주광이 있고요. 자, 온도 복사에 의한 자, 온도 복사에 의한 자, 백열 발광이 있습니다. 온도 복사에 의한 자, 백열 자, 발광이 있고요. 백열 발광.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온도 복사에 의한 연소 발광. 온도 복사에 의한 연소 발광이 있어요. 발광. 자, 루미네센스에 의한 자, 루미네센스에 의한 자, 방전 발광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일렉트로 루미네센스에 의한 전기 발광이 있고요. 유도 방사에 의한 자, 레이저 발광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자,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주광에 의한 어떤 발광 원리가 있고요. 온도 복사에 의한 백열 발광이 있고요. 온도 복사에 의한 연소 발광이 있고요. 루미네센스에 의한 자, 방전 발광이 있고요. 야, 일렉트로 써보자면 자, 일렉트로에 의한 자, 루미네센스에 의한 전개 발광이 있고요. 전개 발광. 자, 그다음에 유도 방사. 자, 유도 방사에 의한 자, 레이저 방사. 레이저 발광이 존재한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2020년 지금 3회하고 4회에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문제들이 자, 앞으로 이제 시험은 아마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에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공사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운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자, 세 가지만 쓰시오. 단 반드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표현된 문구를 자, 활용해서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뭐 합니까? 우리는 일정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시운전 일정이 필요하고요. 자, 시운전할 항목과 자, 우리가 종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시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절차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포함돼야 된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외에 시험 장비 확보 및 보정이 있고요. 기계기구 사용 계획, 운전요원 및 자, 검사요원의 선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0년 자, 3회하고 4회 문제에 대한 좀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많이 어려우시죠? 근데 앞으로의 추세는요, 2020년에 관련된 자, 문제 위주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이 수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았던 것보다는 앞으로 나온 최신 우리가 5개년을 풀어봤는데 그 5개년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 뭐 내용도 다 알고 있고 그다음 문제도 다 풀 수 있으셔야 되겠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자, 어떤 수준 또는 어떤 취지를 좀 아셨으면 해요. 그래야지만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남들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합격할 선에 자, 어떤 점수에 좀 가깝게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자, 여러분들 내용 위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우선은 실기는요,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많이 보셔야 돼요. 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해되시겠죠?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